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26년 동안 가동해온 월성원전 2호기에서 올 들어 두 차례나 중수가 누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원전 2호기 건물 안에서 지난달 16일 삼중수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사에 나서 정지 냉각계통 열교환기 배관에서 삼중수소가 포함된 중수 19.7kg이 누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배관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게 원인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월성 2호기의 증기 발생기 수위 전송기 연결 부위에서 중수 13.13kg이 새어나왔습니다. 25년 전인 지난 1997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 2호기는 4년 뒤면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입니다. 이게 노후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노후가 되면 이번처럼 어디서 무슨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사실. 지난 1월 중수 누설 사고 이후엔 누설부에 대한 수리가 어려워 6개월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러 배관에서 지금 중수 누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월성 2호기뿐만이 아니라 향후 노후화되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부지 내에서 인체와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의 유의미한 삼중수 농도가 관측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누설된 중수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전량 회수했고 문제 부위에 대한 수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에서 최근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경찰청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 조직 내부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폐쇄적인 경찰 조직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남부경찰서 소속 여성 직원이 팀장 등 상급자 2명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이 이달 초 알려지면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상급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성 발언과 괴롭힘의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지난 7일 경찰청에서 조사가 시작됐고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 2명은 다른 지구대로 분리 조치됐습니다. 포항 남부서에서는 올해 2월에도 상급자가 여성 직원에게 전화와 문자를 수차례 해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고 내부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상급자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해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 내부의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한 개인의 일탈로 봐서는 안 되고 조직 문화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 문화가 수직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이 되는 것이라고. 경찰 내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 직원의 74.5%가 성희롱 가해자가 상급자라고 답했고 성희롱을 참고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거나 소문과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경찰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내부 감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보복성 조치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도 크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경찰이 문제 삼는 행위랑 피해 경찰이 징계를 당하는 문제랑 이렇게 딜을 하는 식으로 문제를 마무리해온 게 사실이고 어떤 특정 경찰서나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부분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경찰 조직 내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조직 문화 쇄신과 함께 피해자를 위한 공정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1,650명 발생해 이틀 연속 1,000명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260명, 경주 228명, 울진 27명, 영덕 7명, 울릉 2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누적 1,431명입니다. 경상북도가 28개인 산하 공공기관을 분야별로 묶어 19개로 축소하는 구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문화재단에 경북콘텐츠진흥원과 문화엑스포를 합치고 경북테크노파크의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의 산업연구원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을 합치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농민사관학교 기능을 한데 모아 경북교육재단을 설립한 뒤 운영을 경북도립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 출범하고 김천과 포항, 안동의료원은 경북대병원의 운영을 위탁합니다. 경상북도는 기존 인력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재배치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 조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심사할 방침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대한지질학회는 포항 지열발전부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한 신부 지진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열발전부지의 지난 5월 지하 1,400m 지점에 설치한 신부 지진계는 설치 하루 만에 작동을 하지 않았고 지하 780m 지점에 설치한 신부 지진계는 한 달여 만에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열정 속에는 물이 차 있고 고온이나 압력으로 지진계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질학회 등은 지진계를 만든 영국의 제작사 측과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빗줄기가 차츰 굵어지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5에서 40, 울릉도 독도 30에서 8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다시 30도를 웃돌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2도에서 26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이 28도에서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늦은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7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오후에는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사이에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구조활동 분석 결과 19,000여 건의 구조 출동으로 1,616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출동 건수는 16%, 구조 인원은 2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동물 포획이 2,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1,97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 구조 건수는 구미 소방서가 12%, 상주 소방서 8.9%, 경주 소방서 8.7%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 각급 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원 지원 경쟁률이 예년에 비해 낮아지고 일부 지역은 미달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 공무직 채용 원서 마감 결과 362명을 뽑는 조리원에 581명이 지원해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영덕과 울진, 군위 등 8개 지역은 정원 미달 사태를 보였습니다. 한편 조리원 지원 경쟁률은 2019년 4.3대 1, 2020년 33.6대 1로 높았지만 힘든 조리 업무 특성의 농어촌 지역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겹쳐 낮은 지원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원이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3년 만에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구고법 민사3부 손병원 부장판사는 원청인 AGC 화인테크노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지휘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1심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입사했지만 실제 아사히글라스, 지금은 이름이 바뀐 AGC 화인테크노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